이제 본격적인 자금 유입은 다음 달부터 시작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어떤 기념비적인 그런 꼭지점을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 8천만 원, 7천만 원에서 관광기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략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이제 아마 오태민 대표님께서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트럼프가 가장 또 크게 얘기한 재테크 관련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트코인인데, 또 대표님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좋게 얘기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자리 만들었는데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비트코인 사상 처음으로 76,000달러를 돌파했죠. 그 이유 모르실 분도 있을 테니까 그 이유는 뭐고, 그 다음에 전 궁금한 거는, 저는 사실 비트코인 아주 소량 투자하고 있는데, 그래도 트럼프가 당선 기류가 느껴지면 8만 달러 정도는 돌파해야 되지 않나요? 왜냐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얘기하셨던 분이니까. 근데 그 정도는 또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서 제가 바빠진 거는 맞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굉장히 밀었죠. 첫 번째 이유는 선거 전략 때문이었는데 선거 결과를 보니까 적절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가상자산 미국의 투자자들이 트럼프가 되기를 오매불망 바랬던 것 같고요. 표의 결집도가 훨씬 더 높았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날 외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6만 8천부터 쭉쭉쭉 올라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8만 뚫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7만 5천에서 멈추더라고요. 다음날 이제 자료를 보니까 블랙록의 투자자들이 많이 정리를 했어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기관들은 그렇게 크게 버는 것보다는 기관을 통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냥 적절하게 이익이 나면 일단은 팔도록 되어 있나 봐요. 그게 어떤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어떤 나름대로 자체의 매뉴얼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던 블랙락이 어제 다시 13억 달러 최대치의 매입에 기여를 했죠. 10억 달러 이상 매입을 한 것 같아요. 하루. 다시 샀다고요? 네. 하루 동안. 또 투자자들이 주문을 한 거죠. 자, 당선 확정 이전에 비트코인 신고가를 기록한 상황에서 이제 또 일각에서는 앞으로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있잖아요. 이런 의견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똑같은 현상이 1월 달에 비트코인 ETF 승인 나고 가격이 떨어졌어요. 맞아요. 한 1, 2개월 조정받았잖아요. 네, 한 1, 2주 갔다가 구정때, 우리나라 구정때 완전히 올랐거든요. 저는 그때 이게 이상한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네네. 이게 당연히 올라야 되는 게 안 오른다. 근데 이게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 속아요. 이거 별로 이렇게 호재가 아닌가?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8만 대 안 돌파하길래 이번에도 약간 같은 현상인가? 맞아요. 저는 같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자금 유입은 다음 달부터 시작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어떤 기념비적인 그런 꼭지점을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올해 말까지는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선이의 면면이 나오면서 더 이제 기대감을 모으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죠. 그때 주요 인물 중에 비트코인 관련된 인물을 누구를 탁탁 할 때 뭔가 좀 달라지는. 인선이가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우린 트럼프를 경험해 봤잖아요. 1기를. 근데 이번에 2기는 뭐가 바뀌었냐면 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네. JD 벤스는 피터 티엘이라고 일했던 사람이거든요. 피터 티엘은 비트코인 맥시멀에 가까운 초기 발견자예요. 네. 피터 티엘이 바로 일론 머스크하고 같이 동업으로 페이팔을 창업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지금 선거에 개입을 깊이 했는데 피터 티엘도 트럼프 1기 때 인선위에 참여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JD 벤스 뒤에는 바로 일론 머스크, 피터 티엘 같은 그런 실리콘밸리 쪽 인물들이 있어요. 그 인물들이 보통 리버럴이라서 보통 민주당 지지자인데 요 색깔들이 좀 독특해요. 요 AI하고 여기가 조금 색깔이 달라요. 민주당하고. 이들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뒤에 있거든요. 이 중에 누가 되든지 인선위에 들어갈 거고 들어가면 아마 공약이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겠죠. 네. 자, 공약 얘기해 주셔서 트럼프가 2024년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갔었죠. 제가 한국 시간으로 새벽 원래 4시 예정이었는데 한 5시인가 5시 반 안보 이제 보안 문제로 늦게 하는 걸 제가 생중계로 라이브로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했던 코멘트를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후보였지만 이제는 대통령 당선인이 된 거니까요. 자, 비트코인이 미국의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 그때 후보 시절에 직접 하신 말씀이죠. 미국이 지구의 가상자산 수도이자 세계의 비트코인 슈퍼파워가 되도록 할 것. 우리가 가상자산 및 비트코인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이를 장악할 것이다. 중국이 장악하도록 둘 수는 없다. 그게 이제 전략적 비축 자산.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건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진행이 될까 실제 대통령이 되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7월 달에 내시빌에
그래서 이 말씀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업계가 뜨거워서 전략적 비축 자산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부터 맞아. 시작해갖고 그 의미가 와전된 거냐 과장된 거냐 뭐 이런 설왕설래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세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는 아주 소박한 관점이에요. 소박한 관점은 실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소박한 관점은 뭐냐면 이 미국 정부는 이 전 세계 정부들 중에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21만 개를 갖고 있어요. 21만 개가 어디서 온 거냐면 이제 보통 그 불법적인 일을 하는 그런 비트코인 갖고 불법적인 일을 하는 그런 범죄자들한테 뺏은 거예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범죄 수사를 하다가 압수를 합니다. 2위가 중국인데 중국은 19만 개를 갖고 있어요. 중국은 누구한테 뺏은 거냐면 네. 그 중국의 채굴업자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들이 전기를 도둑질을 해서 채굴을 하다 걸렸어요. 어느 발전소가 90% 이상의 전기가 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안에 신고를 했는데 공안이 선이 어느 벽으로 들어가서 그 벽을 깨봤더니 거기에 비트코인 채굴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2017년, 16년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래도 훔쳐도 적당히 훔쳐야 되는데 한 수력발전소의 전기의 90%를 훔쳐서 채굴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뺏은 게 한 19만 개가 있어요. 영국이 6만 1,000개를 갖고 있어요. 영국은 이게 중국인한테 뺏은 거예요. 중국인이 2014년도, 15년도에 에이전시를 영국에 보내서 파운드로 자금 세탁하다 걸린 게 6만 1,000개예요. 그리고 4위가 부탄이거든요. 부탄이 1만 3,000개 갖고 있는데 부탄의 왕자님인가 영국에서 옥스퍼드를 나왔는데 부탄은 아무것도 없어요. 수력발전소밖에. 그걸 가지고 비트코인 채굴을 알게 모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엘살바도르가 법정앞에잖아요. 엘살바도르가 열심히 사모은 게 5,000개인데 부탄이 더 많아요. 우리나라는 아주 순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데요. 근데 미국이 21만 개를 지금 갖고 있는 거지 원래는 한 50만 개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태까지 신나게 팔았어요. 그걸 행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담당 공무원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담당 공무원이 수사 관련해가지고 압수한 것을 경매로 팔건 거래소를 통해서 팔건 수시로 팔아서 시장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이게 시장에 얼마나 충격을 주냐면 올해 비트코인이 고점 찍었다가 한동안 안 좋았잖아요. 그 트리거가 뭐냐면 독일 정부가 위법 스트리밍한 업자한테 5만 개를 압류한 게 있거든요. 그거를 돈이 없는지 독일 정부가 요새 힘들잖아요. 독일이. 팔아버렸어요. 다. 그래서 가격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근데 독일 정부가 5만 개만 팔아도 가격이 안 좋은데 미국 정부가 21만 개를 팔면 가격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큰일 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이게 시장에 나올 염려는 안 해도 돼요. 이걸 안 팔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이제 소박한, 보수적인. 그렇죠. 소박한. 그다음에 가장 이제 과장된 혹은 이제 실현 가능성은 떠나서 청사진은 뭐냐면 뒤에도 이제 질문에 있는 것 같은데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이 이 발언에 앞뒤로 해갖고 법안을 발의했는데 비축 자산으로 100만 개 비트코인. 100만 개. 예, 와. 그거를 이제 국민 세금으로 이제 체계적으로 구입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자. 이 100만 개의 코멘트는 신시아 루미스의 코멘트인가요? 트럼프의 코멘트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트럼프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코멘트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 100만 개는 신시아 루미스의 발의한 법안에 있을 거예요. 이게 뭐 저도 안 읽어봤는데 제가 언론 통해서 들은 건 한 20만 개씩 체계적으로 뭐 한다든가 이런 건데 이거는 쉽지 않다. 이거는 왜냐하면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거라서 같은 공화당이 지금 상하원을 다수당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제 그 금융 전문가들이 로비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당장 실현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이러면 이제 다시 미국의 지금은 이제 어떤 형태냐면 다들 대부분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고 비트코인에 대한 반감도 없는 상태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투자자들을 결집을 시켜서 이 선거를 치르는 그런 선거공학적인 거였는데 진짜로 이렇게 국민 세금으로 100만 개 산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 반대 논객들도 엄청 나올 거예요. 예, 이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거나 이건 좀 과장됐다. 자, 중간은 뭐예요? 중간 이게 중요합니다. 뭐 50만 개? 이게 확실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이미 미국에는 정부가 갖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비트코인 금융 기업들이 100만 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잖아요. 그래서 산 게 이런 블랙락이나 이런 걸 통해 산 게 지금 90 몇만 개. 내년에 되면 이게 200만 개가 넘을 거예요. 이거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꼭 예를 들어서 석유나 금을 전략 비축으로 한다 그래서 그게 꼭 정부 소유일 필요는 없어요. 정부가 통제 가능한 기구들이 있거든요. 금융기관은 대표적으로 지정학적 기관은 정부가 통제가 돼요. 너 그거 팔지 마 그러면 못 팔아요. 유출하지 마 그러면 유출이 안 되거든요. 그런 개념이라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 공약은 달성 중이다. 왜냐하면 미국을 비트코인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로 다 모여요. 여기에 이제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럼 금융기관을 통해서 간접으로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두 번째가 가장 현실적으로 대락률이 가장 높다. 그렇죠. 자, 좀 그다음 또 질문 드리면 또 이제 트럼프가 요 얘기를 했는데 요 얘기는 실제로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되면 취임 첫날 게리 겐슬러 미국 SEC 위원장 해임한 뒤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일단 요거는 할 거라고 보시는지 플러스 이게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바로 자를 수가 있나요? 뭐 자를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SEC는 네. 무슨 기구가 무슨 뭐 미국 행정부에 있는데 그 사실 좀 이게 미국 행정부의 어떤 내각 아래 있질 않아요. 그래서 관리 감독을 의회로부터 받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독립적인데 행정부가 물론 다 선임을 하죠. 그런데 이 게리 겐슬러 의장은 확실한 민주당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명의 위원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의장 정도 가는 거는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못 간다 하더라도 뭐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미 게리 겐슬러도 나올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아, 그렇죠. 원래 이제 정권이 바뀌면 또 예. 원래 트럼프 때는 게리 겐슬러 의장이 아니라 다른 의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게리 겐슬러가 민주당이 이제 픽을 한 거고요. 그 게리 겐슬러는 원래 기대를 많이 모았어요, 우리 업계에. 왜냐하면 원래 MIT에서 블록체인을 강의하고 그러셨어요, 이분이. 네, 그래서 이분은 좀 뭔가 다를 거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민주당의 픽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투자자 보호. 그러니까 SEC의 가장 큰 명제는 투자자 보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게리 겐슬러 의장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가 또 중요하지만 비트코인과 이쪽 업계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시각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면 공화당의 시각이 다르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시각은 뭐냐면 투자자 보호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익숙한 단어일 거예요. 우리나라도 맨날 얘기하면 금융기관이, 금융감독기관이 투자자 보호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대통령 주변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이렇게 보지 않고 신규 산업의 주도권으로 보고 있어요.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걸 하나의 거대한 부상하는 신규 산업이라면 여기에 주도권을 중국에 뺏기면 안 된다. 그 얘기를 내슈빌에서 한 거고, 예, 채굴권도 그래서 다 갖고 와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한 거고. 그러니까 원래 게리 겐슬러 의장이 관심을 모았던 기대를 모았던 이유는 이분은 기존의 투자자 보호보다는 새로운 산업에서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좀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굉장히 까다롭게 굴었거든요. 물론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게리 겐슬러 의장 밑에서 비트코인 ETF도 승인이 됐고 이더리움 ETF도 승인이 됐죠. 예. 그러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게리 겐슬러 의장을 교체하면 이 게리 겐슬러보다 훨씬 더 그 큰 보폭으로 그렇죠. 예, 산업 주도권 쪽으로 옮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NBC에서는 국가 전략 자산에서 비트코인 비축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면 행정명령으로는 트럼프의 언급을 실현하기 어렵고 의회 승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또 심지어 대통령만 트럼프가 된 게 아니라 상하하원이 다 공화당이 차지하게 되면 사실 트럼프의 생각이 진행될 확률이 또 높아진 것도 맞잖아요. 그렇죠. 이 언론은 기본적으로 트럼프 생각을 별로 지지를 안 하죠. 네, 그런데 이 트럼프의 아이디어가 기본적으로 근거가 없는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뭐라고 표현하거나 딥한 개념입니다. 국가 부채, 그다음에 미국의 재정 적자랑 다 관련이 있거든요. 잘만 하면 미국의 재정 적자가 비트코인을 해결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어요. 맞아요. 그 이론적으로 틀리는 건 아니거든요. 뭐 부채를 줄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요. 그렇죠. 좀 더 깊이 들어갈 내용인데 어쨌건 지금 상하원 전부 공화당이 차지했잖아요.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이 규제 철폐 쪽입니다. 그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규제적이에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중요한 목소리 중에 하나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는 상원의원이 있거든요. 비트코인하고 꼭 같이 얘기하는 게 북한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사실 비트코인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일찍 발견했고.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 사는데 비트코인 쓴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세요. 예, 그래서 민주당은 이제 약간 그걸 조심하는 입장인데 공화당은 그거보다는 뭐 새로운 산업이고 게다가 지금 트럼프를 지금 지원하고 지지했던 선거 세력이 이쪽에서 많이 왔으니까 뭐 충분히 될 수도 있는데 당장 되진 않을 거다. 검토 과정이 굉장히 길겠죠. 갑론을박할 겁니다. 저 말씀하신 공화당에서 지난해 대표적인 신가상 자산 법안이 21세기를 위한 금융혁신 및 기술법을 발의했는데 요건 그럼 앞으로 더 2025년에 힘을 더 발휘하게 되는 걸까요? 통과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법안의 핵심이 뭐냐면 다른 것들은 되게 그냥 예측 가능한 거예요. 뭐 규제를 투명하게 하고 산업 환경을 우호적으로 만들고 그런 건데 이 법안을 왜 민주당이 안 받고 뭐 이렇게 딱 펀치라인이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라 상품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SEC 관할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CFTC 관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게 처음에 팔아가지고 이게 증권 형태가 돼. 그러면 그거는 SEC가 관할을 해요.
근데 우리가 알지만 지금 비트코인 ETF 누가 승인했나요? CFTC가 승인했나요? SEC가 승인했나요? SEC. SEC가 승인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농산물의 파생상품을 다루는 CFTC 관할로 갈 수 있어요. 이 법안에 따르면. 그래서 SEC의 게리 겐슬러 의장이 이 법안에 반대를 했고 바이든이 자기가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걸림돌이 없어진 거죠. 그럼 이제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어떤 거요? 이더리움도 상품이냐 증권이냐 늘 기로 예. 있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이 만약에 증권이 아니면 그러면 이제 CFTC로 가는 거예요. CFTC는 국회에서도 농수산위원회에서 다뤄요. 그 산하예요. SEC는 금융위원회 산하고. 네. 그럼 이더리움도? 농산물 되는 거죠. 농담이고요. 코모더티가 되는 거예요. 코모더티. 네네. 그러니까 원래 이 시카고 선물거래소라는 게 역사가 농부들이 커피하고 돼지를 팔아야 되는데 막상 커피하고 돼지를 생산했을 때는 풍년이 올 수도 있고 흉년이 올 수도 있으니까 네. 미리 팔아서 좀 이렇게 위험을 해칭하자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만들어진 거라서 접근 방식 자체가 CFTC는 투자자 보호가 아니에요. 생산자 보호예요. 그런데 SEC는 원래 그 금융대공황 이후에 만들어진 거라서 네. 그 하도 주식을 가지고 그 내부자들이 장난을 치니까 그 내부자들의 장난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SEC는 이런 새로운 파생 금융 복합 상품을 볼 때 일단 투자자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데 관심이 있고요. CFTC는 새로운 게 딱 뜨면 한번 해봐. 그게 해서 산업에 도움이 된다면 나쁘지 않지.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규모는 SEC가 CFTC보다 한 6배 정도 크거든요. 그래서 SEC가 힘이 더 센데 네. 이제 이 법안의 뒤에는 CFTC의 로비력이 있는 거죠. 자, 근데 트럼프가 된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안 좋을 수 있는 거는 트럼프의 또 이제 성향적인 측면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텐데 집권 이후 게리 겐슬러 위원장 해임, 뭐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자산 보유, 신가상 자산 규제 확립 때 당선 이후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말은 다 그렇게 했는데 당선됐으니까 이제 그 표는 다 받았고 실제로 생각해보니까 요거 좀 긁어서 이렇게 말을 좀 바꿀 수도 그럴 수 있죠. 대통령은 뭐 하고 싶은데 의회에서 막히고 거기서 이제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 안 해가지고 원래 이제 의회에서 막히면 협상해서 야당 설득하고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아젠다에서 밀리다 보면은 시간을 뒤로 무한정 유보할 수 있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트코인과 이쪽이 왜 비트코인을 트럼프 대통령이 픽을 했고 그 다음에 해리스 부통령마저도 막판에는 긍정적으로 그렇죠. 말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과연 편만 의식한 거냐. 정말 그 이 리더로서 국가 전략적 아이디어가 있는 거냐. 네. 하고 그 참모들이 검토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후자에 대한 거 여쭤보려고 하는데 원래 트럼프가 지난 2019년에 비트코인과 가상화폐에 대해서 돈이 아니고 가치가 불안하며 규제 없이 마약 거래 등 불법 활동에 사용될 수 있다며 비관적인 반응이었었죠. 집권 당시 시절엔 비트코인을 스캠, 뭐 신용 사기로도 칭하고 미국 달러를 통화로서 선호한 트럼프 후보의 생각이 왜 이렇게 바뀐 거죠? 언제쯤 바뀐 거고 어떤 이유로 바뀌었다고 보세요?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가시적인 신호탄은 이제 제이드 벤스의 부통령 지명, 그 다음에 내슈빌에서 컨퍼런스에서의 그런 발언, 그러니까요. 뭐 이런 거를 통해 갖고 이제 급격하게 바뀌었고 작년 말에 그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를 받으면서 머그샷을 찍었잖아요. 예, 그 경찰 가면 이렇게 찍는 거 이렇게 머그샷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머그샷을 NFT로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걸 선거 자금으로 썼거든요. 많이 모이진 않은데 상징성이 있는 거죠. 아마도 그 작년에 되게 미국 정치가 되게 험악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절대 트럼프를 용인하지 않겠다. 그래서 감옥에 쳐넣겠다 이런 기세로 이제 옥죄어 왔죠. 그런데 그거를 역으로 그 여론이 붙었으면 아마 민주당 쪽으로 여론이 갔으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에 아마 감옥에 계셨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걸 희화했죠. 트럼프 쪽에서. 그러니까 자기를 막 이렇게 정치 탄압하고 이런 거를 NFT라는 걸로 희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NFT도 약간 좀 우리가 조롱당하는 희화하는 그런 건데 대통령마저도 이제 그러니까 그게 두 개가 결합해가지고 제가 보기엔 놀라운 시너지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보기에 되게 재밌네. 요새 젊은 세대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트렌디하다. 그렇지. 재밌으면 끝난 거예요. 이 할아버지 되게 재밌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잠깐만. 이게 희화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새로운 영역.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좀 공부를 빡세게 하지 않았을까. 대통령이 있을 때는 험악하게 말했거든요. 비트코인 스캠이고 달러가 뭐 더 좋고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에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할 때까지 행정 수반이 비트코인을 직접 거론한 적조차 없어요. 네, 근데 트위터에다가 직접 비트코인을 거론하면서
막 스캠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랬는데 이분이 공부를 확실히 하셨어요, 올해는. 그럼 정말 일부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한 가지 드리면, 이게 트럼프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좋게 얘기한 게 올해였고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걸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장면이 이제 2024년 비트코인 컨퍼런스 때였는데, 그때는 트럼프가 후보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내년에는 대통령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올해는 말에 연말에 뭐 계속 연설이나 뭐 하게 되면 이제 당선인으로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때 비트코인에 대한 코멘트를 하는 거는 이 무게감이 다르잖아요. 당연히 다르죠. 이 무게감이 다른데 똑같은 멘트를 그렇게 딱 했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저는 정말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세계의 대통령인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엘살바도르는 사실 너무 작은 나라니까 거기서 대통령이 사든 말든 세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 이건 미국이잖아요. 요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첫 번째, 대통령으로서는 발언을 좀 신중하게 하실 거예요. 아예 언급을 안 하던가 아니면 좀 모호하게 할 것 같아요. 후보 때는 이제 표를 얻어야 되니까 아주 자극적으로 얘기를 했죠. 맞아. 재밌는 할아버지가 돼야 되니까. 근데 대통령이 재밌는 할아버지면 안 되잖아요. 이게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아마 참모들이 막을 거고, 말을 하더라도 되게 두리뭉실하게 말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리스는 디지털 자산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비트코인이라고 꼭 집어서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돌려서 말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분이 대통령이 돼서 어쨌건 우호적인 정책을 피잖아요. 네. 그것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고요. 그렇겠죠. 특히 한국에게는 진짜 어마어마해요.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모임에 나가서 이제 비트코인 발표를 하고 거기에 오셨던 금융 전문가하고 티타임을 가지면서 이제 깊이 대화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금융업계가 누가 첫 번째 비트코인 ETF를 승인받느냐로 어지 러쉬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전부 자신들의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트럼프가 되는 쪽으로 줄을 섰대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한국 정치를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지만, 한국 관료들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만한 환경이 전혀 아니에요. 정치 자체가 지금 혼미하니까. 그래서 절대 안 움직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그러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상태에서 미국이 쭉쭉쭉 나가면, 한국은 우리가 알지만 남한테 뒤지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저런데 한국도 승인해야지, 그러면 이제 한국도 마지못해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겠죠. 그래서 이게 의미가,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 가격만 보면 겨우 7만 5천 달러, 7만 6천 달러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저처럼 10년 동안 비트코인을 관찰해 온 사람이 느끼는 피부적인 그 온도는 완전 다른 거예요. 이제 겨울에서 완전 한여름이에요, 지금. 자, 가격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제 전망을 얘기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먼저 코멘트부터 드리면, 금융투자사 번스탠의 애널리스트는 지난 9월 트럼프 당선이 확정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8만에서 9만 달러 선으로 오를 수 있다고 예측했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차타드에서는 지난 5월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비트코인 가격이 내년까지 2억 7천만 원 정도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 내년이면 이제 2025년인 거죠. 그 다음에 코인텔레그래프 측에서는 시장 분석가 단 드로버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 비트코인 가격이 약 11억 원. 한마디로 이제 금액은 다르고 시기도 다르지만 뭐 8만 달러에서 뭐 약 80만 달러까지 이렇게 와 있는 건데, 이제 대표님은 비트코인 가격 앞으로 어디까지 오를 수 있고 금액 시가총액 넘어설 수 있을까요? 트럼프가 2024년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금 시가총액 넘어설 거라고 코멘트 하지 않았었나요? 그거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봤던 것 같은데. 그거 봤다면 아마 그게 헤드라인 나오지 않았을 텐데, 저는 지금 작가님한테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문한 걸 수도 있고요. 비트코인 가격 얼마 가느냐?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전망이 있고, 지금은 장기적인 전망을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이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이제 막 불장 초입이고, 그리고 이제 그 장기적인 거까지 갈기에는 지금 우여곡절이 엄청 심할 거예요. 네. 그래서 당장 이제 내년 여름이 얼마냐? 내년 여름? 왜 내년 여름을 꼽아야 되냐 하면, 반감기가 있고 나서 1년 6개월 이후에 정점을 찍고 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전망이 다 다른데, 시청자분들이랑 판단을 해보세요. 비트코인 1차 반감기 때 100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폭락했어요. 80, 90%가 폭락했어요. 비트코인 2차 반감기 때 30배가 올랐어요. 그때 여러분들 인지를 했을 거예요. 2017년도에. 30배가 오르고 80% 폭락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 3차 반감기 때 7배 오르고 한 60% 폭락을 했어요. 이 줄어드는 추세가 보이죠. 3분의 1로 줄어들고 있어요. 네. 배수가. 그래서 7배 3분의 1인 2.5배. 2.5배 정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8천만 원, 7천만 원에서 반감기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2.5배니까 대략 2억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보시는 분들은 2억 5천만 원 보는 거고, 여기도 지금 2억 7천만 원 봤네요. 스탠다드 차타드가. 적게 보는 분들은 뭐 1억 5천 정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1억 5천은 갈 것 같고, 이번에.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저의 청산 가격,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청산할 건 아니고, 일부를 이제 겨울을 놔야 돼요. 의미 있게 청산할. 네, 저는 1억 7천에 청산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강연에서 이거를 이제
일찌감치 어나운스를 했는데 제가 이제 따라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를 따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격이 더 빨리. 1억 7천에 팔았어. 근데 저는 2억 5천이 되는 걸 볼 각오를 하고 파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1억 7천에 팔고 이제 저를 따라하신 소액 투자자들은 2억에 다시 사겠죠. 그러면 이제 물립니다. 왜냐하면 1억 7천까지는 지금부터 몇 개월이 걸려서 가는데 1억 7천에서 2억까지는 막 순식간에 가거든요. 그러면 오 작가 너는 왜 2억에 안 팔고 1억 7천에 파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렇죠. 제가 한 번도 그 불장에 팔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 불장 끝나고 팔았어가지고 네. 한이 맺혀서 이번에 좀 소박하게.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2.5배. 이번에 그럼 떨어지면 한 40~50% 정도 되겠네요. 50%까지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 가격 다시 온다고 봐요. 이 가격이 내년 지금 이 가격대가. 내년에 다시 와요. 그렇게 따지면 계속 보유해서 가는 게 맞는 건가요? 이거는 참 어렵네요. 아니 그러니까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만약에 배짱이 있고 머리를 잘 쓰고 네. 이걸 잘 읽으시면 지금 사서 고점에 팔았다가 다시 이 가격 왔을 때 사면 한 오. 1.5배로 늘릴 수 있죠, 개수를. 베스트긴 하지만 언제나 지나간 차트는 누구나 해석할 수 있지만 그렇죠. 미래의 차트는 아무도 예상 못 하잖아요. 그렇죠. 꼭 나를 배신해요. 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반감기는 상당히 패턴에 따라 움직여요. 이번에도 여지없이 패턴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네.